자, 3. 환율의 변동 보세요. 자, 환율 상승.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외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 환율 상승의 영향.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수출이 증가하게 돼요. 왜 수출이 증가하냐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달러로 예전에 1달러로 1000원, 1달러이 1000원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가 얼마가 된다? 이게 만약에 12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1달러 가지고 1000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 가지고 무려 2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달러로 물건 1000개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상승을 한다라는 건 얘네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야. 거꾸로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1달러 가지고 이제는 몇 개 살 수 있어? 1200개를 사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200개 더 사갈 수 있는 지금 사야지. 그러니까 우리 200개 더 보내줄래? 외국 애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수출이 당연히 증가해요. 그 다음에 수입은 감소해. 왜 수입은 감소하냐면 똑같아.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0원 가지고 물건 100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건 80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200개 손해인데, 그러면 우리 원래 만약에 1000개 가져올 수 있었다고 쳤을 때, 야, 우리 원래 1000원이면 1000개 갖고 있었는데 지금 1000원 갖고 800개밖에 못 갖고 오잖아. 그러면은 다시 1000개 가져올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수입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는 거 800개밖에 못 사오니까, 원래 1000개 사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자국민의 해외여행 감소돼요. 왜? 달러가 비싸졌잖아. 지금 외국 돈이 비싸졌으니까 옛날에 1달러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1달러 살려면, 외국 나가서 쓸 돈 살려면 1200원을 줘야 돼. 내가 200원 더 줘야 된다고. 아씨, 너무 비싸. 가지 말자. 1200원 줘야 되잖아. 200원은 우리가 더 줘야 되니까 가지 말자. 그래서 자국민의 해외여행 감소.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증가돼요. 당연하죠. 외국 애들 입장에선 거꾸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1달러 가지고 우리 12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어. 옛날에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밖에 못 사 먹었는데 이제 한국 가면 1달러 가지고 1200원짜리도 사 먹을 수 있어. 야, 그러면 한국 가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가는 상승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자, 거꾸로 환율 하락.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환율은 하락합니다.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 하락의 영향, 즉 한국 돈의 가치가 세지는 거야. 그러면 수출은 감소해요. 왜? 아까 상황이랑 반대 상황이야. 우리가 1달러 가지고 1200개를 외국 애들이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1달러 가지고 1000개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럼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러면 200개 손해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200개 더 못 사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양을 주문 지금 하지 마. 나중에 1200개 살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그때 주문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 보내는 수출량은,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양은 감소되는 거예요. 왜? 외국 애들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지금 주문하면 200개 손해보고 주문해야 되니까 걔네가 주문량을 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해야 되는 양, 외국한테 보내야 되는 양은 감소하겠죠. 외국 애들이 주문을 덜 하니까. 그 다음에 수입은 증가할 거야. 당연히 수입은 증가하죠. 한국 돈의 가치가 세졌잖아. 우리가 이제는 1달러 가지고 만약에 1000원이었으면 예전에 100개밖에 못 사왔는데 이제는 1000원 갖고서 120개를 사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외국에서 물건 필요한 거 사와야지. 120개 사올 수 있으니까. 수입 증가. 자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당연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예전에 1달러 가지고 1200원 내고 1달러 사야 돼. 비싸. 근데 지금 1달러 얼마면 살 수 있대? 만약에 800원이면 1달러 살 수 있대. 그러면은 지금 800원, 400원이 무려 저렴하잖아. 그럼 이때 해외여행 가야지. 달러가 싸니까. 이때 해외여행 막 나가야지. 더 적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국내 여행은 감소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얘네들이 이제 한국 들어오려면, 예전에 1달러 가지고 1200원짜리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 가지고 800원짜리밖에 못 사 먹는데, 그러니까 안 오죠. 이제 돈 더 있어야 되네, 한국 가려면. 그러면 다시 1200원어치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 애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물가 하락 뭐 나와 있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국내 물가는 하락합니다. 즉 외국에서 물건을 보세요. 우리나라 돈이 세지게 되면 수입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외국에서 물건 많이 들어오니까 양이 많아지잖아. 물건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게 되죠. 양이 많아지니까.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는 수요 곡선이고 하나는 공급 곡선이에요. 자, 외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즉 외화 수요가 증가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외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 즉 외화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 돈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외화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외화가 수요와 공급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가, 외화 수요가 늘어날 때, 공급이 늘어날 때, 혹은 외화 수요가 줄어들 때, 혹은 외화 공급이 줄어들 때,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쪽 보시면 뭐 그래프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외화 수요가 증가했다. 당연히 환율은 상승한다. 외국 돈의 인기가 증가해서 환율은 상승하게 돼요. 인기가 높아졌으니까 외국 돈도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왼쪽, 수요 그래프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죠. 외화 수요 감소, 환율은 하락한다. 외국 돈에 대한 인기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외국 돈의 가치도 떨어져요. 인기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화 공급이 증가해요. 우리나라에 외국 돈의 양이 많아져요. 환율은 하락합니다. 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양이 많아졌으니까. 자, 반대로 외국 돈의 공급량이 줄어들었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환율 상승이죠.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된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양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값이 비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밑에 보시면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하세요. 국제거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로 국제교역이라고도 합니다. 맞죠? 재화 서비스와는 달리 자본과 노동력은 국제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가 아니라 해당된다. 요즘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노동력도 국제거래 대상에 해당이 된다. 두 나라 사이의 화폐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맞죠? 환율은 외화의 가격이다. 맞죠?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즉 외국 돈의 양이 많아지면 인기가 떨어진다. 외국 돈의 인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외화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요. 수입이 증가할 때. 왜?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서 많이 사와요. 그럼 걔네들한테 돈 줘야 되죠. 그러면 외국 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죠. 해외여행이 감소해요. 해외여행이 감소할 때 외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외 투자 감소할 때 그때도 외화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해외여행이 감소하는 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해외 투자 감소도 외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얘는 이제 늘어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고, 수입 증가는. 그 다음에 외화 공급, 수출이 증가할 때, 우리가 수출을 증가할 때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왜? 우리가 물건을 외국에 많이 갖다 판다는 얘기거든. 그럼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자기네 나라 돈으로 대금 지불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나라 돈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니까 외화가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이거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투자를 안 한대. 외국 돈을 안 갖다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추시고 이제 뒤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